예. 우리 그 이진삼 장군님이 4시간을 강의했다고 그러는데, 와, 그 대단한 분이십니다. 예. 이진삼 장군님의 사위가 제가 대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예요. 근데 그 아주 머리가 무지하게 좋은 친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보다 한 4, 5년 선배예요. 저는 군대 그 장교하고 있었고, 우리 같은 클럽, 같은 이제 모임이었었는데, 이제 4학년 때 고시를 붙고, 그리고 얼마 있다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집이 무지하게 부자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너 집이 이렇게 부자냐 그랬는데, 그 자기 장인 어른께서 너는 이제 검사가 됐으니까 절대로 부정부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네가 돈이 모자르면 내가 너를 후원을 할 테니까 너는 정말 청렴결박하게 법관 노릇을 해라 해가지고 자기가 그래서 그 덕에 그 아주 어디야 저 과천에서 가보니까 집이 좋아서 내가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지금 뭐 만나서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예, 뭐 대단한 애국자죠. 예, 그 조검사라는 친구도 아주 애국자입니다. 오늘 제가 그 이제 내 여기 그 이승만 대학이라는 거를 와서 알았는데 아주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승만 대학이 없습니까? 어느 나라도 북한에 김일성 대학이 있는데. 아니 김일성 대학인데 여기 이승만 대학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미국의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그 국부인데 국부. 그것도 보통이 아니라 뭐 세계 최고의 지도자인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저희 그 저랑 이제 뭐 또 그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이 그 노력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문자 주고받고 그러는데 야 우리나라는 토양이 나쁜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 그러길래 야 이승만 박정희를 보면 토양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외계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참 그 외계인 우리가 오늘 외계인이 이 나라를 만들고 그 외계인이 이 나라를 이 정도까지 살려줘가지고 우리가 그 버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보다도 미국에서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는 제가 그 우연한 기회에 박사를 하나 더 하러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정치학 박사를 하고 와서 딱 12년째 되는 해에 그 역사학 박사를 하러 미국을 갔습니다. 가서 2년 만에 코스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특별히 교수가 봐준 거예요. 나랑 친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봐줘가지고 2년 만에 이제 코스를 다 끝내고 박사 논문을 한국 가서 쓰라고 그러면서 그 교수가, 지도 교수가 박사 논문 제목을 이렇게 써줘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 지금 제가 저 수첩에다 아직도 껴놓고 있습니다. 이승만과 미국군의 관계에 관한 연구. 그래서 왜 이승만하고 미국군의 관계를 나보고 연구하라고 그러느냐. 이제 자기가 그 사람도 아주 대단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책이 이만큼 있는 사람입니다. 알란 밀렛이라는 미국 아주 최고의 교수인데 그 사람은 여기 서울 이렇게 와 보면은 여기서 인민군 몇 명 죽었다는 것까지 알아요. 그 연세대학교에 그 정법대학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연희고지 전투가 있던 자리라고. 그래서 여기가 사람 많이 죽었다고 괴력은 많이 죽었다고 그 정도까지 이렇게 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아주 뭐 샅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제목을 이승만과 미국군 특히 이제 장교들 관계를 중심으로 글을 자네가 좀 써달라고. 그러니까 써달라는 거가 아니라 쓰면 무조건 박사는 하나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연구하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궁금한 게 그 미군 장군쯤이면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장군이면은 그 옛날에 영화 보면 로마 장군들 보면은 뭐 기세가 등등하죠. 그게 지금 미국군 장군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된 나라의 최강은 군사력으로 최강을 보통 최강이라고 그래요. 돈만 많은 거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장군 서슬퍼런 장군들이 이승만 박사를 만나가지고 나가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승만 박사 만나면은 전부 꼼짝을 못하고 이승만 박사 말에 다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미국 자기 결정을 하기보다도
이승만 박사가 원하는 걸 전부 해야 된다고 다들 한국만 갔다 오는 모든 장군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걸 한번 연구해 보라고.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그냥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니까 장군 수준의 대통령이에요. 그 6.25 때는 또 매일 그 총을 꼰총 한 자루를 자기 벽에 밑에다 놓고 주무셨습니다. 그거를 전쟁 나고 며칠 안 됐을 때 장군한테 꼰총 한 자루 갖고 오라고 총알 2방 하고 이걸 왜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인민군 놈들이 나중에 나한테 덤비면 내가 한 놈은 쏴 죽여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그 총을 전쟁 기간 내내 벽에 밑에다 놓고 이제 주무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한민국이 생긴 다음에 전쟁을 직접 지휘를 한 사람은 그분 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3년 동안 전쟁을 직접 지휘를 한 겁니다. 그 노 대통령이 전방 가고 장군들한테 호령하고 소리 지르고 정일권 장군한테는 정일권 장군이 38선에 도달했는데 안 넘어가고 있으니까 정 장군 지금 뭐 하고 있나? 예, 지금 38선에 도달해 있습니다. 강릉거기에서. 그 도달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예, 지금 도달해서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어? 예, 각하께서 그땐 전시가 아니라 작전 지휘권을 메가더 장군한테 넘겼기 때문에 이 38선을 넘어가는 이 행동은 메가더 장군이 가라고 그래야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요새 말하는 뭐 전시작전 통제권 뭐 그런 얘기 이승만 대통령이 분노하셔가지고 정 장군 당신은 누구 부하야? 예, 네 각하 부하입니다. 그럼 내가 명령하니까 넘어가. 그 넘어간 것이 1950년 10월 1일입니다. 국군의 날. 그게 국군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을 하면서 이제 딱 보니까 메가더 장군이 그래 메가더 장군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친구한테 한국군 지휘권을 맡겨야 되겠다. 그럼 저 친구는 무조건 이제 메가더 장군은 말이죠. 미국에서 욕먹는 사람이에요. 왜 욕을 먹냐면은 고집이 너무 셉니다. 고집이 시저예요, 시저. 아메리칸 시저라고 그럽니다. 시저같이 고집이 세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부하 공까지 다 가르쳐는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영웅인데 미국 일부 교수들은 그 대통령한테 막 덤비고 그분이 대통령보다도 더 높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국 육군사관학교 사상 2등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사 졸업한 사람이 매 기수마다 1등이 있잖아요. 근데 10년 전 기수 1등하고 10년 후에 기수 1등하고 그 둘을 비교하면 누가 더 1등인지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육군사관학교 지금 생긴 지 몇백 년인데 로버트 E. 리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남북전쟁할 때 남군 사령관이 리 장군인데 그 사람이 육사 출신인데 리 장군하고 메가더하고 둘 중에 하나가 1등, 2등일 거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끝내주는 그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박사를 만나면은 맥을 못 씁니다. 맥을 못 쓰는데 이승만 박사 만나가지고 서너 시간 얘기했는데 메가더가 한 얘기는 그냥 yes sir, yes sir. 다 yes sir죠. 각하께서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하던 시절에 대통령 중에서 세계에서 학벌이 제일 좋은 사람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의 정치학 박사예요. 이 세계 어디에? 트루만 그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지만은 변호사 시험은 냈지만은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 박사하고 시골 고등학교 졸업한 미국 대통령하고. 그런데 제가 그 일화를 하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오늘 강의할 텐데 영국의 처칠이라는 사람이 노벨 무슨 상 받으셨는지 아세요? 문학상입니다. 처칠이 그 사람이 군인 출신에다가 전쟁을 지휘한 사람에다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2차 대전사입니다. 2차 대전 전쟁사를 썼는데 그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또 탁월하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말도 잘하죠. 여기 칠판이 있으면 더 좋은데 이제 메가더 장군하고 처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그 스쿨이라고 SCHOOL 스쿨 그 스크라고 있죠. SCH를 스케줄 SCHEDULE 스케줄이라고 있죠. 그 계획표 뭐 이런 거.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그걸 쉐줄이라고 있습니다. 스케줄이 아니라 쉐줄이에요. 쓰기는 똑같이 쓰는데 그런데 둘이 얘기를 하는데 전시에 메가더 장군이 계속 스케줄 그러니까 처칠이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발음이 이게 촌놈이 말이야. 스케줄이 뭐냐? 쉐줄이지. according to our schedule 그래야 되는데 according to our schedule 그러니까 왕촌놈 같아 보이니까 너 그런 걸 어디서 배웠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SCHOOL 그러면 영국식으로 하면 슈울 그래야 되죠. 근데 영국에서도 그건 또 스쿨입니다. 메가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at school 그랬습니다. 너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슈울에서 배웠지. 그러니까 이제 누가 바보가 되는 겁니까? 처칠이 바보가 되죠. 그러니까 메가더가 그 정도예요. 메가더의 영어도. 그런데 그 메가더가 이승만을 만나면은 예, 다 옳습니다. 그렇죠? 다 옳은 거죠. 예, 그런 분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이제 참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을 지우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데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안 지우면 그 다음이 성립이 안 되니까. 워낙 그 세계적이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뭐 미국 장군들 뭐 하지 장군 같은 건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지 같은 거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보니까 동맹을 만드는 거가 이렇게 쉽게 만든 건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도 정말 어떤 때 가서는 저 사람이 이렇게 꿇기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동맹을 결국은 따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동맹에 대해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동맹을 따내고서 동맹이 체결되는 날 우리 국민들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두고 누구 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1953년 10월 1일 날 그 워싱턴에서 맺었는데 사인을 했는데 54년 11월 18일부터 효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54년으로 치더라도 지금 65년째 우리가 그 덕을 보고 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들한테 그거 다 우리가 덕 보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몇 년 됐어요. 교수님, 우리나라를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훨씬 더 멋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 말 한 번 정말 잘했다. 우리 힘으로 지켜야지 당연히. 근데 너가 그 말을 하면서 하나 생각하지 않는 거가 있어.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면 미국 힘 안 빌리고 너 군대 가서 몇 년 근무해야 되는지 아니? 북한군은 10년이야. 북한군은 지 힘으로 지킨다고 해서 북한 육군은 가면 10년 걸립니다. 17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입대하는데 10년 만에 나와요. 그래서 북한 대학생들이 다 늑수구리한 겁니다.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입학하니까 27에 대학 입학하는 거예요. 5년은 해야 되지 않겠니? 북한이 10년이니까. 미군이 있어서 이만큼을 미국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군대 가서 짧게 갔다 오고 또 그거 가지고 공부도 하고 대학원도 가고 취직도 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이렇게 기르는데 안보가 이렇게 나쁜 나라인데 미국이 버텨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모르는 겁니다. 보통 때 몰라요. 보통 때 모르고 그리고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거를 그냥 또 그러니까 아주 이 결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가 이것도 이제 제가 한 5년쯤 됐을 것 같아요. 숙명여자대학에서 미국 외교 정책이라는 과목을 한 학기 그 우연히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거 가르치던 교수님이 국방부에 이제 뭐 파견을 가가지고 국방부에 근무하는 바람에 그분 과목을 내가 이제 몇 년 동안 가르쳤는데 대신 미국 외교 정책을 한 학기 가르치고 그 숙명여대 정외과 3학년 학생들이었어요.
야, 우리 지금 이제 한 학기가 다 끝나가는데 미국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오늘 한미 동맹이 끝나면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 하고 얘기 좀 해보자. 그 애들 대답 정확히 하더라고요. 한 아이가 교수님 북한 놈들이 밀고 내려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북한보다 셉니다. 한국이 북한보다 세요. 국군 오늘 둘이 싸움 시켜놓으면 한국이 당연히 이기죠. 당연히 이깁니다. 그냥 오늘 우리 완전히 전면 전쟁을 하자. 북한하고 뭐 다 빼. 중국도 빼고 소련도 빼고 미국도 빼고 다 빼고 우리 둘이 그냥 한번 맞짱 떠보자. 그럼 100% 한국이 이깁니다. 근데 이제 이기는데 뭐 얼마나 많이 죽을지 그런 거는 참 말도 하기 싫을 정도로 이제 인명피해가 있어요. 단 우리가 분명히 이긴답니다. 영어로 말하면 we can defend. 우리는 북한의 공격이고 뭐를 방어하고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보니까 이긴 건 우리가 맞아요. 그런데 요새 전쟁 시대에 그렇게 이기는 거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새 모든 전략론은 영어로 deterrence. 전쟁을 억제하는 겁니다. 아예 너 덤비질 마라. 덤비질 마라. 주먹으로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아예 못 싸우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디펜스는 싸워서 이기는 게 디펜스입니다. 디터런스는 아예 싸움도 못하게 하는 것. 그런데 미군이 바로 북한이 싸움을 걸어오지조차 못하게 65년 동안 여기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지금 금방 우리가 얘기한 걸 보면은 디터런스는 심리학이구나 하고 할 수 있어요. 미군이 한국군보다 더 세지가 않습니다. 요 28,000명만 딱 따지면은 한국군 60만이 그래도 뭐 물론 이제 같은 10,000만 미군이 당연히 세죠. 근데 한국군 60만, 미군 28,000. 근데 북한이 미군 28,000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걔네들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따라서 물어보면 됩니다. 북한군한테 너 누가 무서워? 한국군 60만이 무섭니? 미군 28,500명이 무섭니? 미군이 무섭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이에요. 그거는 얘한테는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미군 딱 빼면은 북한이 지가 약하면서도 이거하고는 한번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미군이 빠지면은 전쟁 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기겠지만 300만 죽고. 근데 그건 뭐합니까? 300만 죽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 근데 거기서 바로 미국이 그 기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 학생이 북한이 밀고 내려올 것 같아요. 그렇지. 심리적으로 한국군은 훨씬 셈에도 불구하고 그건 한번 싸워볼 수 있다고 북한이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그랬더니 중국이 우리를 나라 취급을 안 해주겠죠. 그때부터는. 중국이 말이죠. 사드 문제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우리 외교관들이 정말 대사급 외교관들이 중국 외무부에 이거 설명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는 것도 다 이유가 다 있는데 이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지 마. 너네 설명 필요 없어. 그래서 정말 거의 그건 외교가 아닙니다. 근데 그 말하다 중국 사람들이 실수를 했어요. 너네 말이야. 미국만 빠지면 우리가 손봐줄 거야 그랬습니다. 미국만 빠지면 손봐줄 거야라고 중국 사람이 직접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답을 가르쳐줬어. 미국 빠지면 안 된다고. 미국 빠지면 손을 봐야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또 그랬더니 거기서 내가 기대하던 마지막 정답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독도 뺏길 것 같아요. 일본이 말이죠. 독도 내놓으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한미동맹, 미일동맹이라는 그 구조에 엮여서 그거 달란 말을 차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 거다라고 소리 지르지 내놔라는 소리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동맹관계가 끊어지는 날 일본이 그 섬 내놓지? 그거 내 거야. 그동안에 말이야 미국 뭐 이런 그 엮여 있어서 내가 그냥 참았어. 맞고 뺏길래 그냥 내놓을래. 그 얘기까지 학생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미동맹은 지금 보통 때는 몰라요. 그게 공기 같은 거라서. 근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황당한 일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북한한테 져서 이 나라 다 뺏기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 나가지고 다 이거 만드는 거 다 부서지잖아요. 그거 안 하고 미국이 있음으로써 서서히 지금 북한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전쟁 정말 지금 같아서 북한이 한 방 쳐가지고 나 뺏고 싶은데 그래도 미군이 있으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망하는 겁니다. 바로 그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이냐.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전쟁을 원천적으로 시작도 못하게 하는 그 기능을 미국이 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하고 있다는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도 꼼짝 못하고 일본도 뭐라고 안 그러고 바로 그 한미동맹이 이렇게 소중한데 그거를 이승만 박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 이제 오늘 갖고 온 자료를 보면서 조금 좀 이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그냥 넘기면 이제 가나요? 네. 북한 핵 문제도 시간이 좀 되면은 말씀을 드리고 먼저 그 한미 동맹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 오해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오늘 뭐 그냥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동맹 그런데 동맹이라는 게 뭐냐? 동맹은 친한 나라가 맺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말이야. 미국이 옛날처럼 이렇게 우리한테 친하게 대하는 것 같지가 않아. 동맹은 친한 나라가 맺는 것이 아니다. 동맹은 누가 맺느냐? 적이 같은 나라가 맺는 겁니다. 적이 같은 나라. 그래서 지금 한국하고 미국이 65년 전에 동맹 맺을 때 그때 적이 누구였는데 한국은 북한이 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소련, 중국, 북한 그게 다 적이었습니다. 우리도 물론 뭐 중공 그때 중공이라고 그러고 다 적인데 하나만 찍어봐 그러면 우리는 북한이었고 그리고 미국은 소련이었고 근데 그게 그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더 쉽게 말해야겠습니다. 이 얘는 아주 참 나쁜 얘인데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무지무지하게 친해요. 근데 우리 김재동 목사하고 둘이 원수야. 근데 나는 김재동 목사는 친하지도 안 친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여기 목사님이 야 우리 동맹 맺자 이 아주 골치 아픈 적국을 향해서 내가 너무 친해도 그거 맺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친하지도 않은 사람하고 싸워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줄 수가 없어요. 저 목사님 혼자 싸우세요. 나는 여기랑 관계없어요. 그런데 우리 둘이는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목사님이 내가 너무 싫어해. 무섭고 여기도 이 목사님도 여기 김 목사님 무지하게 싫어해요. 우리 서로 동등해 줍시다. 이 사람 나중에 싸울 때 같이 싸우게. 그때 맺는 겁니다. 역사에서 미국하고 소련이 하나도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는 공산주의, 하나는 자본주의. 근데 2차 대전 때 동맹을 맺었거든요. 왜? 히틀러라는 더 무서운 놈이 있네. 히틀러.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 그래서 미국이 소련하고 힘을 합쳐서 독일하고 싸우고 일본하고 싸운 겁니다. 그런데 독일, 일본이 딱 2차 대전 때 망하니까 그날로 미국하고 소련은 적이 되죠. 공통의 적이 없어지니까 동맹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동맹이 얼마나 튼튼하냐, 정말 이게 진지한 동맹이냐 물어볼 때 미국, 너는 누가 적이니? 나 북한이 적이야. 한국, 너도 북한이 적이니? 헷갈리네. 그러면 동맹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생각이 같으면은 또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을 이게 지금 이런 골치 아프네. 한국도 우리 중국이 저 골치 아프는데 같이 대항을 해야지. 근데 우리가 나 중국은 우리 저 무역국가고 우리 청렴인데 그러면 동맹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왜 중국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동맹이면 북한만 따지는 거지 왜 중국 문제까지 끌고 들어가요? 동맹조약에 이 동맹이 적용되는 곳이 태평양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가 아닙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나타나는
공통의 위협에 대처한다. 근데 미국은 중국, 북한 이런 걸 다 위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만약 중국은 우리 위협이 아니고 북한도 우리 위협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미동맹은 위대하다고 말만 하는 거지 실제는 아니다. 그래서 동맹은 친한 나라가 맺는 것이 아니라 적이 같은 나라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이란 우호국 또는 우호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맹은 심지어 적대국인 국가들 사이에서도 맺어질 수가 있다. 왜? 더 골치 아픈 적이 있을 때, 그 더 골치 아픈 적이 공통의 적일 때,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나치, 독일, 일본 때문에 동맹을 맺어서 함께 싸웠다. 한미동맹은 북한과 소련이라는 공통의 적에 의해서 성립되었다. 이게 이제 60년 얘기입니다. 한미동맹이 형성되는 과정, 이승만 대통령을 외교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국제정치학에서. 아니 세계에서 제일 거지 같은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한테 너 내가 침략받아도 너 목숨 걸고 나를 지켜줘야 돼.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되지. 그럼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세계에서 제일 거지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거의 꼴등이었습니다. 그때 제일 꼴등에 가까웠어요. 그 제일 센 나라한테 너 전쟁 나면 네가 나 지켜줘야 돼. 석유라도 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는 지금도 이거 보면은 애치슨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 미국 그 국무장관이 조약을 맺어주지 말고 선언을 해주면 안 되겠니? 세게. 한국은 소중하고 우리가 협력하겠다라고. 야, 그거는 우리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야.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거기서 이승만의 신적인 기술이 나오는 겁니다. 야, 뭐 갖고 노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뭐. 전쟁 나는 날 6월 25일 날 밤에 이승만 대통령이 불이 났습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미국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나가지 말라는데 나가가지고 봐라 이거 이렇게. 언제 나갔냐면은 6월 25일 날 전쟁이 났는데 나가기는 그 전에 11월 30일 날 다 나갔습니다. 한 500명 고문단만 놔두고 다 나간 거예요. 고문단, 군사고문단만 놔두고. 근데 미국에 나간 것은 미국 사람들 그냥 허투루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 나쁘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 조사해요. 쭉 조사했는데 미국이 도와줘야 될 나라 1950년 그 무렵에 보니까 16개 정도가 미국한테 대단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런데 16나라를 등수를 매겼습니다. 뭐 석유가 나오는지 뭐 전략적으로 중요해지는 거여가지고 한국이 13등을 먹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때만 하더라도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다 군대 다 해체하고 그래서 뭐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있는 나라 몇 나라 도와주고 남의 나라는 군대를 그냥 빼는데 그래서 한국은 군대를 빼도 되는 뭐 미국 군대가 뭐 세계를 다 도와줄 만큼 많으면 그래 괜찮겠는데 그래서 뺀 겁니다. 합리적으로 뺀 거예요. 그때 이승만 박사가 가면 안 된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도 국제정치 현실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딱 나는 날 밤에 6월 25일 날 이제 6월 26일 날 새벽 한 2시 3시 그 무렵이에요. 야 일본에 전화 걸어. 보좌관이 국제전화를 넣습니다. 매가다 껴워. 매가다 장군 보좌관이 한 대이쯤 되겠죠. 주무십니다. 야 깨우래니까 소리 질러가지고 깨웠습니다. 그래갖고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나는 그 장면을 책으로 읽으면서 이승만 박사가 영어로 소리를 쳤을 텐데 한국말로 야 이놈아 왜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영어로 막 그냥 욕을 막 했을 거예요. 야, 그 순간에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건 또 무슨 기적이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매거한테 전화해서 영어 안 되면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황당한 겁니다. 근데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구해주려는 미국밖에 없고 그나마 제일 가까이 와 있는 미군 장군이 동경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소리 질러가지고 막 호소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거를 그 순간에 한 거예요. 당신 말이야 내가 뭐라고 그랬냐 책임지죠 당신 이거 뭐야 책임지라고. 매가더가 알았다고 매가더가 6월 27일 날 서울을 옵니다. 근데 이제 서울은 위험하니까
영등포에서 이제 한강 건너서 거기서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그 우리나라 국군들이 기관총을 북쪽으로 겨누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그 병사한테. 귀하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예, 퇴각명령이 날 때까지 이러고 있을 겁니다. 퇴각명령이 안 나면은 그럼 여기다 죽을 겁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통역장교한테 이 병사한테 얘기해주게 우리가 곧 구해주러 온다고. 그게 6월 27일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군이 7월 1일 날 부산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미군이 처음 와서 싸운 것이 오산 중미령이 있는 거기서 미군 150명이 그날 오후에 죽습니다. 150명이. 그때 미군은 북한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 지금도 저기 그 일본 국도 타고 가다 보면 초전비라고 첫 번째 초란 뜻이에요. 초전을 했던 그 비석이 있어요. 거기 초전비가 있고 미군이 거기서 150명 죽은 그 장소입니다. 초전비 휴게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글로 지나가면 반드시 커피 한 잔 거기서 먹고 그거 이제 참 이렇게 생각해보고 오고 그럽니다. 예. 근데 6.25 때 미국군하고 이제 미국군 따로 한국군 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는 아주 고집불통의 장수고 메가더의 전략론은 그러니까 There is no alternative to victory. 승리하는 것 이외에 대안은 없다. 전쟁이 시작되면 무조건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략적으로 유연하지 못해요. 한번 싸우면 핵폭탄 쏘서라도 이겨야지. 그러니까 고집불통이죠. 정치가가 보기엔 이거 뭐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장군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딱 캐치하고 이 친구한테 한국군 지휘권을 맡기자.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메가더 장군, 이 전쟁이 지속되는 특수한 기간 동안 귀관이 우리 군을 지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메가더 장군이 그거를 보고서 귀하의 용맹스러운 대한민국 군대를 지휘하게 된 것은 영광입니다.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코가 꿰버린 거죠. 이승만 봐서 코를 그냥 꿰버린 겁니다. 그래 너가 그리고 그 순간에 한국군은 준미군이 되는 겁니다. 한국 전쟁이 딱 나면은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한국군이 미군 지휘관으로 미군 대장 밑으로 들어가죠. 그게 미군이 70만 되는 겁니다. 논리상 미국군이 지휘하는 미군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북한한테 야 너 미군 70만하고 싸울 자신 있으면 덤벼 그런 소리입니다. 그게 디터런스예요. 전쟁 억제를 위해서 그게 자존심이고 뭐고 그게 아니라 또 자존심이라는 거 그게 자존심이라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기본 내용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제 한국 전쟁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한미방위 조약을 얻어내기에 조금 유리한 상황입니다. 일단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미군 가지고 놀기가 더 좋아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맺어달라고 하면 누가 맺어줍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을 하는데 이제 53년 체결될 때 뭐 그거 하기 전에 내가 그림 보겠습니다. 이 그림도 제가 몇 년 전에 그 미국에 당당했던 한국의 대통령들이라고 어떤 출판사 사장님이 아예 제목을 주고서 책을 써달래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면서 거기 드문드문 사진 좀 집어넣으려고 사진이에요. 미군 병사들이 해피 뉴 이어 프롬 코리아 1952 그래서 그 1951년 연말에 자기 나름대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든 겁니다. 이거를 보고서 이 친구들이 20살일 텐데 그러면은 야 1931년생들이구만 저거 30년생 살아계시면 지금 90살이죠 그죠? 90살쯤 되신 분들이고 야 이거 1951년 12월 30일 쳐도 1년 7개월을 전쟁을 다 했는데 맨 막바지가 제일 치열했습니다. 왜? 끝날 때 그냥 서로 그냥 1cm라도 더 뺏으려고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한 거예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 다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진이 비교적 늦게 발견된 사진이랍니다. 이렇게 뭐 사진이 찍은 거가 다 뭐 공개되는 건 아니니까.
미군이 6.25 때 와가지고 지게 지고 다닌 거 아시죠? 지게. 미군이 지게 지고 다니는데 제가 그 이제 이 책을 부탁하신 분의 부인이 편집을 했어요. 그분이 이 사진을 보고 자기가 한참 울었대요. 그분이 이제 고향이 전라도인데 거기 표현으로 너무 마음이 짠해서 한참 울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사실은 이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지게가 말이죠, 물리학적으로 자기가 들 수 없는 거를 미고서는 다닐 수 있습니다. 박격포를 미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거로 미면은 내가 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거를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이거를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길이 없는 곳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거가 다 후진 건 아니더라고요. 길이 없어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저거는 휴식할 때 아주 좋아요. 45도 각도짜리 침대가 되니까 낮잠 자기도 좋고. 그 미국은 이거를 아주 이거 보니까 뭐 들고 가는데 별로 이렇게 분노한 얼굴은 아니죠. 이것도 미국 한국 전쟁 기념관 가면은 그 영어가 말이죠. 어떤 때는 보면 멋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국 전쟁 기념관에 그 써 있는 영어인데 Our Nation 이게 미국이라는 소리겠죠. Honor은 이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Her sons and daughters 미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Who answered the call 콜에 나라의 부름에 대답을 했어요. 그 부름은 뭐냐면 to defend the country 어느 나라를 막아주는 겁니다. They never knew 그들이 안 적이 없는 나라예요. And the people they never met 만나보지도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를 도와주자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우리나라의 아들, 딸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문장 멋있죠? 미국 전쟁기념관에 가면 한국 전쟁기념관에 가면 이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 짧은 말이지만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하와이를 갔다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 사진 보고 내가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요 부인이 그러니까 남편하고 부인인데 6남매를 낳았어요. 근데 딸 하나에 아들이 5인데 5명이 한꺼번에 한국 전쟁에 있었어요. 참 이거 보세요. 나이 계급도 다르고 옷도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뭐 공군해군 해병대 다 다르겠지. 육군 해가지고. 이거 조금만 설명드리는데 5명이 전부 한국 전쟁에 와서 싸웠다. 우리나라 이거 누가 하나님이 지켜준 것이죠. 그러니까 저절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그래서 한미동맹이라는 게 지금은 가치, 우리는 가치가 같아요. 가치. 뭐 미국 사람들 매일 같이 갑시다 그러는데 그 가치라는 것은 뭐 배우라는 뜻이 아니라 함께라는 뜻이지만은 이 사진도 참 보면은 충격적이죠. 제가 보고서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럴 수 있나? 온 가족을 다 그 전쟁터에 2차 대전 끝나고 다 5년 만에 난 이 전쟁터에 보낸 가족이 있더라고요. 한국은 미국 진영의 냉전 체제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냉전 체제, 소련하고 미국하고 40년 동안 싸운 겁니다. 세계 챔피언급의 두 나라가 콜드워라고 얘기를 한 거는 왜 콜드워냐면은 그때 국제 정치가 약간 이상해졌어요. 원래 혼자서 전체랑 싸울 수 있는 나라가 하나 드문드문 생기는데 그 나라를 영어로 슈퍼파워라고 얘기합니다. 초강대국은 정기상 혼자서 전체랑 싸울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슈퍼파워는 그 뒤에 복수 S가 붙으면 안 됩니다. 슈퍼파워는 단수예요. 왜? 혼자서 다랑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핵무기라는 아주 특수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소련도 전체랑 싸울 수 있었습니다. 미국도 전체랑 싸울 수 있었고. 그 슈퍼파워가 둘이에요. 그래서 국제정치가 이상한 체제가 되니까 강대국들은 정의상으로 싸움을 잘하는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근데 둘이 싸우면 다 죽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으니까 못 싸우고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우리가 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차가운 전쟁의 시대.
이 세상에 전쟁은 차갑지가 않죠. 전쟁은 반드시 뜨겁습니다. 왜 불나니까. 총 맞아 죽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차가워요. 다 핫이지. 모든 전쟁은 핫입니다. 그런데 콜드 워, 뭐 전쟁을 차갑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는 안 되고 자본주의, 자유주의 붙어야지 우리가 사는 거야 하고서 한국을 완벽하게 미국 진영으로 붙여 놓은 것이죠. 그게 지금의 결과입니다. 소련 진영에 붙었던 북한은 완전히 거지가 됐고 한국은 지금 세계 10등짜리 나라가 되고 그래서 한미동맹이라는 걸 통해서 한국은 미국 진영에 편입됐고 냉전체제. 그러니까 냉전이라는 것은 미국하고 소련이 전 세계 전체에 금을 걸어놓고 싸우는 겁니다. 한 군데도 건드리면 미국이 와서 막고 또 이쪽에서 건드리면 소련이 와서 막는 거예요. 근데 그 최전선이 휴전선입니다. 그 휴전선은 미국과 소련이 서로 맞닥뜨려서 붙은 선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냉전 때는 맨 앞에서 싸운 나라입니다. 제일 앞에서. 냉전의 최전방이 여기 휴전선입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소련하고 서로 체제 경쟁을 하는데 한 몇십 년 지나니까 한국이 확실하게 앞서네. 미국이 한국을 고마워하는 겁니다. 한국, 당신네들이 말이야. 나가 소련하고 싸우는데 우리 거가 다 우세하다고 먼저 증명을 해준 거야. 둘 다 맨손인데 소련은 북한에다 자기 제도를 갖다 심었고 미국은 한국에다 심었는데 한 20년 지나 보니까 이제 확 앞서기 시작하네. 그래서 한국이 북한을 압도하고 그게 70년대 중반쯤이죠. 그러고 나서 10몇 년 더 있다가 소련을 미국이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자본주의한테 진 것이 저쪽 세계에서는 1989년인데 한반도에서 게임 끝난 거는 1970년대 76년 7년 무렵에 한국이 앞선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얘네들이 이긴 거다 하고서 그래서 한국을 미국이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또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보여줬죠.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 애초부터 공산주의 일본 이거 안 된다고 본 사람입니다. 일본은 이제 민족적으로 그렇고 공산주의는 이 사람이 체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전쟁 나기 전부터 미국하고 방위동맹을 맺자고 많이 졸랐습니다. 근데 뭐 미국의 방위동맹은커녕 야, 내 그것까지 다 신경 쓸 그건 없어 하고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자꾸 이제 그 국제정치 사건 하나 해석을 하는 거가 에치슨 선언, 에치슨이 이제 금을 한다고 했는데 금 바깥에 한국이 들어갔어요. 여기까지가 미국이 막는 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한국을 바깥에다 내놨네. 소련 보고 가지라고가 아닙니다. 미국은 일본 건드리면 난 못 참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일본 건드리면 내가 못 참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금을 근 건데 이제 우리한테는 또는 북한한테는 한국은 먹어도 되는 모양이지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 해석하기에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약간 이승만은 건국 초기부터 방위조약 체계를 졸았지만은 에치슨 라인을 글 정도의 미국이 한국까지 도와주겠다는 생각은 하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지미, 용미 그 대표적인 그리고 말이죠. 1940년대 초반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광수 같은 천재가 그리고 또 이광수 말고 여기 연세 좀 드신 분은 우리나라 옛날에 정말 끝내주는 학자들, 법학자들, 유진호 같은 사람들 다 대한민국의 천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1943년 2년 무렵에 다 친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친일을 했을까? 근데 유일하게 친일을 안 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 저는 제가 지금 아직 완전 결론은 아니지만은 임시 결론은 일본이 오래 갈 것이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다 친일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해도 일본 안 끝나. 저거 한 10년, 20년 갈 거야. 그러면 차라리 그것들한테 잘 지내면서 우리 힘을 기르는 게 낫지. 그 사람들이 애국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승만 박사는 저거 이제 곧 끝난다.
저거 끝날란 2, 3년이면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줄기차게 1943년에도 반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제 현상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분석한 사람이 이승만이니까 지금 와서 친일한다는 게 말이 돼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광수 같은 사람 우리 민족이 개조돼야 되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 정치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특히 한국은 국제 정치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 자체가 국제 정치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뭐 박사고 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은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미국은 뭐 한국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동맹을 맺었는데 동맹 그 문장을 지금 읽어보면은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은 보면은 못 읽어요. 한글이 아니야 한글이. 옛날 말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맺은 걸뭐말 몇 개를 보겠습니다.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을 경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냥 미국하고 한국 중 한 나라, 두 나라 또는 한 나라가 외부 세력의 침략을 받을 경우 그러면 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말이 어려운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이 길이를 가진 문건인가 하면은 제가 이제 국제정치 국제법 자료집이 뭐 이렇게 우리 학자들은 뭐 그것도 계속 봐야 되니까 요게 한미상봉방위조약이 한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 A4 한 페이지입니다. A4 한 페이지. 종이 한 장이에요. 이 종이 한 장이 이 나라의 전쟁을 60년, 70년을 막았다니 막은 겁니다. 종이 한 장이. 근데 이 종이에도 보면은 뭐 무슨 소리 썼는지 복잡한데 제가 이제 한문이 많아요. 이거 그냥 보시고 여기 이제 쓴 겁니다. 맨 앞에 본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어쩌고 다 이럴 필요 없어요. 여기서 키워드 태평양 지역입니다. 한미방위조약은 태평양 지역에서 골아픈 일이 터지면 함께 싸운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왜 자꾸 중국 문제에 우리를 껴들고 가려고 그러세요? 껴들고 가는 겁니다. 태평양 지역이니까 나는 북한하고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 태평양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1조, 1조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은 함께 싸우자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2조,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협의도 뭐야? 전쟁이 났다는데 뭘 협의하고 앉아있어요? 싸워야지. 이거가 이제 이승만 박사가 좀 바꿔주죠. 뭘 협의를 하냐? 전쟁 나오면 그냥 즉각 싸운다로 해야지. 나토 조약 5조에 보면은 어느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간주하고 즉각 대응한다. immediate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각 나라의 헌법적 절차에 의하여 대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적 절차? 그러면 국회에서 싸울 거 말 거냐 결정한다는 소리죠. 그 사이에 북한 부산까지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 바꿔달라고 했는데 미국이 여기 미군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때 미군이 있을 때입니다. 여기 조약 맺을 때. 휴전선에 미군이 있는데 헌법적 절차 그러면 북한 놈들 오면 미군이 그냥 싸우는 거지. 지금은 미군이 휴전선에 나왔지만 옛날에 휴전선에 미국이 있었어요. 미군이 이제 있다가 그 미군이 동두천으로 나왔다가 이제는 평택으로 간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 이거 지워달라고 우리가 많이 소리를 질렀는데 안 지워졌습니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사드 배치하는 건 우리가 1953년에 미국한테 허락한 겁니다. 돼 있잖아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에 놓고 우리는 그것을 허락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제 협정을 맺으면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종전 협정을 맺으면은 한국 전쟁은 끝나니까 미국은 가야 돼. 한국 전쟁이 끝났다고 미국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한미 방위 조약이 폐기돼야지 미국이 가는 겁니다. 왜 이거는 한국 전쟁 끝난 다음에 맺은 거예요. 아마 유엔군은 갈지 몰라요. 유엔군은 한국 전쟁 때문에 생긴 군이니까. 근데 지금 여기 있는 한미연합사는 한국 전쟁 끝난 다음에 그래서 한국 전쟁이 끝났다라고 그래도 이 군대는 가는 거 아닙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뭐 5조 본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각자의 합법사가 정해졌죠. 이건 뭐 그냥 얘기. 6조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6조가 본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점 딱 찍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과한 후 1년 후에 본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이죠. 미국이 왜 이유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동맹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내년 6월 8일 날 끝나는 겁니다. 이 법에 의해서. 또는 한국 정부가 미국 이제 그만해요. 그러면 서로 왜고만 하자고 따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느 당사국이든지 한국, 미국 아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과한 후 1년 후에 본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또는 미국이 끝낼 수 있어요. 한국이 또 이거 빼달라고 또 난리 법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승만 박사가 그냥 하자. 미국이란 나라는 영원한 적과 영원한 친구를 주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게 국제정치의 기본 원칙이죠. 국제정치는 영원한 친구, 영원한 적이 없습니다. 영원한 국가의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거기에서 이제 코끼리 일을 일단 여기서 안 한 겁니다. 영원히 있어야 돼. 그런데 불필요할 땐 끊을 수 있어. 라고 이제 그 집어넣은 것이죠. 네, 여기 and, or와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점 하나 있으면 그냥 독립된 말이 있는 거예요. 1년 후에 끝날 수 있다라는. 요거를 우리 첫 번째 참 국회에서 이거 미국이 아무 때나 가겠다는 소리라고. 미국이 또 이거를 한국한테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아 여기 미군이 있는데 전쟁 나면 미군이 무슨 국회에 가서 하느냐 그냥 싸우는 거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여간 뭐 몇십 년 동안 미군의 기능은 전쟁 억제 기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뭐 물론 이제 전쟁하면 몇십만 지금 현재 기준에 의하면 미군 한 70만 명쯤 오게 돼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뭐 거기까지 올지 그거는 모르지만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비행기 몇천 대, 뭐 배 몇백 척 해가지고 오게 돼 있는데 뭐 요소전쟁은 또 그렇게 싸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르지만 하여간 그 문장상으로 몇천 대가 비행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여기 28,000명이 다가 아니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7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